이 책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눈독 들이면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책이고, 뭔가 수학 문제집이라던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끝이 아니고 원래 교과서 읽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각과 여러 가지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동과 대칭, 중학교 때는 기본 도형,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대. 네.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심 가득 책 소개와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렸지만 제가 좀 더 이과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제 전공도 컴퓨터 사이언스였고 제가 좀 더 수학이라던가 과학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해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고 그냥 그거를 영어라는 언어로 공부를 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 저희 아이 성향을 좀 봤을 때 문과보다는 이과적 성향이 좀 더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좀 수학이랑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 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지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을 하면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 책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도서관 통해서 이 책을 실어다 날랐던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이거를 좀 전집으로 데리고 오기엔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도 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을 좀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좀 뭐랄까 아이가 좀 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뭐 영어, 수학, 과학 좀 이쪽으로 사교육으로 비용을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잡지라던가 이렇게 책 통해서 아이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좀 데리고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5학년 때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자음과 모음 출판사인데 여기에 계속 좀 공고로 진행할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잘 성사가 안 되었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푸시를 했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 통해서 이제 공고가 제안을 받았고 제 생각에는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책이 무엇인지 왜냐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광대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같이 좀 되게 많이 대화도 나눴고 인터뷰 하듯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걸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어떤 책 시리즈가 있고 왜 이 책이 저는 저희 아이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제 주변 이제 아이 이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신 선배맘들에게 좀 조언을 받았는데 왜 이 책을 선배맘들이 굳이 그분들의 아이에게 소개를 했고 좀 소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역시 이제 우리 책장에도 모셔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서 아이랑 같이 깊은 대화 끝에 이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린 책은 두 가지 전집이에요. 첫 번째는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이고요. 이 책은 총 88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부록으로 이렇게 전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들께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록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9권이 제공이 돼요. 그 다음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자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총 1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3권이나 되는 부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별책으로 만들어진 교재도 있어요. 제가 공부 관련으로는 아래 설명란에 가격이나 링크 걸어놨고요. 미자모 카페에도 좀 안에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또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렸었어요.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변함없이 생각하는 건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거와 관련된 책을 자주 함께 보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배웠을 때보다 오히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들 중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던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연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부모님에게도 좀 아이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문해력이라던가 독해력, 독서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영어 중요해요. 영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국어예요. 국어를 잘해야 수학, 과학, 뭐 사회, 뭐 한국사 뭐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영어까지. 모국어를 잘해야 그 나머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해력을 키워야 된대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다 이제 인지했어요.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 같은 경우도 좀 멈춰서 내가 읽고 있는 게 무엇의 내용인지, 무엇과 연계가 되는지, 연결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연습하는 게 독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그냥 아 그렇구나 끝 이게 아니고 아 여기선 이렇게 나왔는데 저 책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랑 저거랑 연결되면 뭐지?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배웠는데 이거랑 연관이 돼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봐야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앱디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아닌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문제집 뭐 2권, 3권 뭐 몇 바퀴 돌렸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차후에 그 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개념에 대한 그거에 관련된 책을 봐야 좀 밑밥을 깔아놔야 나중에 뭔가 새롭게 접했을 때 아, 나 그거 어디선가 봤는데 이런 친숙함이 있으면 훨씬 더 처음 생소하게 듣는 아이들보다 훨씬 받아들이는 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수학을 먼저 염두에 두고 좀 썰을 풀어볼게요. 수학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잘 이해하려면 글, 수, 그림, 도형, 표 이런 요소를 잘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만 외워서 이런 문제 유형을 암기해서 냅다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이런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교과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잘 읽는지를 아이들이 몰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숫자만 보고 문제를 냅다 풀려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려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멈추려고 부모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 이제 지도를 하셔야 돼요. 수학은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념, 이 기초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응용하는 거라는 걸 인식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화장을 할 때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색조 화장 중요하고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 로션 이런 거 중요한데 기초가 뭐예요? 기초라 하면 잘 씻고 토너로 닦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 둘씩 레이어를 이제 깔잖아요. 우리 화장을 할 때 수학도 어느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기초를 깔아야 돼요. 그 기초라는 거는 이해예요. 그 이해를 하려면 삼각형 자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게 삼각형이야? 외워. 이게 아니라 삼각형은 무엇인지 그걸 누가 발명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탄생을 했고 이 삼각형이 왜 기초라고 하는지 그런 원리를 그런 기본 지식을 그걸 아는 친구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아는 친구와 그냥 삼각형은 이거야 삼각형의 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이렇게 좀 주입식으로 배운 친구랑은 정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독서의 중요성, 그냥 문제풀이만 냅다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교과서를 잘 보셔야 한다 말씀들을 하는데, 교과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끝이 아니고 원래 교과서 읽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더 찾아보기.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추가 책을 읽어가면서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것이 수학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과학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게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건 이제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이제 중학년 정도부터는 삼각형의 유래에 대해서, 누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왜 삼각형이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지,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디선가 들어본 친구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냥 삼각형 180도, 세각의 합은 180도야 이렇게 암기한 친구랑은 분명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과학고라던가 뭐 영재고라던가 이런 데 간 친구들, 아니면 좀 공학 쪽으로 뭐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어떤 책을 읽었나, 이 책의 목록을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를 이 책을 실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학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으로 되게 좀 중복되는 얘기라고나 할까? 그런데 되게 관점이 좀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자가 알려주는 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유클리드를 만나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나는 유클리드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나는 기하학 원론을 집필을 했어. 그러면서 BC 300년경쯤에 살았었는데 나는 그리스 수학자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내가 발견한 것들은 이런 거야. 뭐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생각해보면 간단해. 내가 좀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의 좀 썰을 풀어요. 그러니까 좀 스토리텔링처럼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물론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 분명 있어요. 그런 내용은 차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시 보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 나가질 거고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좀 삼각형은 그냥 무조건 이거야 라고 정의를 알려주고 좀 암기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고, 이래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활용을 하는구나 까지 이렇게 배우면 아이가 좀 뭔가 주입식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문제집을 풀더라도 좀 고리타분하게 좀 암기해서 이거를 막 푸는다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나도 마치 수학자가 된 것처럼, 나도 미래의 수학자처럼 뭔가를 사고한다는 식으로 좀 그런 기분이 들면서 뭔가 수학 문제집이라던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수학이나 과학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미 다 이 책을 보고 있을 건데, 도서관 통해서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좀 처음부터 1권부터 쭉 좀 시리즈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려고 좀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떠한 방식이든 교과서 통해서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아이가 좀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의 관심이라던가 좀 지식을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뭐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지식들을, 연결고리를 직접 찾아서 이거를 내 것처럼 만들고 그거를 확장해서 새로 배우는 것들이랑 연결할 줄 아는,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거죠. 보통 내가 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때 백지노트를 좀 활용을 하잖아요. 내가 배운 내용, 그 개념을 좀 백지노트 통해서 쫙 나열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 교과서를 통해서 그 큰 뼈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큰 뼈대에는 이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양한 내용이 없어요. 있더라도 굉장히 간소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다 교과서에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뭐랄까 배경 지식을 이런 다독을 통해서 하고, 이제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내 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식을 확장하는 거죠.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던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자기가 어떤 거를 배우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땠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혜택을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어요. 이 책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을 하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로 시작을 하고 점점점 자주 읽으면서 책등만 봐도 공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 미분, 적분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그런 이름들도 굉장히 친숙해질 수 있고 그냥 책등만 봐도.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냥 잠깐 보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점점점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 시리즈가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초등학교 때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간다고 뭔가 엄청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차근차근 새로운 개념들을 쌓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기초에서 좀 무너졌다,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에도 이 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집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연계표가 함께 가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학년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배웠을 때 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 책을 돌아와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무난하게 많이 읽는 책이고 공부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저희도 조금 따라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데리고 오면서 좀 봤던 책이고, 저도 예전에 도서관 통해서 좀 이렇게 듬성듬성 데리고 오면서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 말로는 뭔가 앞전 책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왜냐면 그거를 먼저 이렇게 옛날에 여기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거를 레퍼런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좀 먼저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이 대출이 되어 있으면 제가 시간적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면 좀 지금 당장 되게 궁금한데 해소가 안 되니까 좀 지연되잖아요, 궁금증이. 그러다 보면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열정이 좀 식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좀 번복되다 보니까 그냥 좀 투자한다 생각하고 나중에 좀 중고로 팔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학원 가서 뭔가 배우고 같이 활동하고 친구들하고의 그런 깨알 재미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있고요.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분명 다 이런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또 호기심과 이런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어디선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런 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좀 뒤늦게 데리고 왔고, 이참에 아이가 좀 집중해서 좀 차근차근 좀 시리즈를 쫙 한번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겨울방학이잖아요.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제 그때 좀 아이가 더 집중해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께 이런 책 굉장히 좋으니까 아이 교육 위해서 문제집 어떤 거를 고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꼭 같이 보여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보도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책 안의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고 저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저희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코칭을 하지는 않았고 아직은, 왜냐면 조금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노하우도 터득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책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워낙 책 양이 막 88권, 130권 이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다 언제 읽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건 멘탈을 좀 관리해주는, 이거 막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읽고 다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좀 제가 오히려 좀 괜찮다고,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구나 라고 좀 역으로 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책 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기하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유클리드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할 때 되게 반가웠었던, 네, 그래서 제 영상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삼각형 이야기, 그러니까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수학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라 다 학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책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를 살짝 보시면, 여기 목자 보시면 삼각형이 왜 기본 도형일까요? 여러 가지 삼각형, 그리고 유클리드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에서 숨어있는 삼각형을 찾아라.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까요? 합동의 의미,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러면서 송년기비 퍼즐을 해봐요.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삼각형의 넓이에 대하여. 그래서 드디어 넓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이 뭐야? 라고 또 나오고요. 직각 삼각형의 특별함, 우리 주변의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길라잡이라고 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이랑 연계됐을 땐 어떤 것인지, 여기서 중학교 7, 8, 9가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알고 있겠지만 중1, 중2, 중3을 의미하는 거죠. 이 책과 연계된 수학적 개념과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각과 여러 가지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동과 대칭, 중학교 때는 기본 도형,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업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챕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예요. 이 책을 한 권을 읽고 나면 이런 내용이 너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해,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서머리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책이 또 좋은 게 수학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그런 수학적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유클리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BC 325에서 BC 265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네네. 여기서 기하 원본이라고 element라고 하고요. 원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학자의 성서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 책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 이름은 유클리드입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기하학 원본, 원론이란 책을 써서 무척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런 어려운 기하학을 애써 배워서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생활 속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지, 그래서 기하학이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을 배워 사고력을 키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수학은 시험 봤을 때 만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했고 우리 생활이 어떻게 윤택해졌는지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 왜 기본 도형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 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평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이런 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삼각형이 왜 기본 도형을 불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선 도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선 면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점은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습니다. 선은 길이는 있고 폭은 없습니다. 면은 폭은 있고 부피는 없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미분 적분할 때 다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기초를 쌓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그 만화도 있고요. 이제 그림도 뭐 너무 식상하지 않게 잘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곽이 뭔지, 내각이 뭔지, 둔각이 뭔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숨어있는 삼각형을 찾아라. 이런 착시현상 관련된 책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에 착시현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착시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을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텔레스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증명이란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떤 정리나 공리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다른 명제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네. 이런 내용을 책을 통해서 먼저 보고 교과서 통해서 또 보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고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스칼 삼각형이 뭐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 저희 아이가 지금 올림피아드라는 교재를 풀고 있는데 파스칼에 대해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났고 또 올림피아드라는 책을 통해서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또 만났고 그럼 분명 뭐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그때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아, 그치 내가 아는 거를 점점 깊이 있게 확장해가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삼각김밥이 등장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되게 반가워했어요. 저희가 집에서 삼각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를 통해서 삼각형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유클리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럼 이제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왜 180도일까요? 그래서 여기 교과 연계에도 이렇게 있어요. 중등 수학 1학년 2학기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의 합은 이렇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만화로 본문을 읽기인데 만화가 뭐 엄청 재밌는 건 아니래요. 저희 아이 말로는. 만화를 통해서 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그런 것들 배운 것에 대해서 그냥 서머리하는 개념을 그냥 만화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비밀 노트도 되게 유용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삼각형 합동에 대해서 또 배워요. 여기 SAS 합동, ASA 합동 이거 중학교 가면 배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뜻인지를 미리 좀 다독을 통해서 접하고 간 친구들은 뭐 일부러 선행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학교를 넘어가면 훨씬 더 처음 배운 친구들보다는 이해를 하는데 좀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친숙하니까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삼각형의 닮음. 초등 수학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삼각형을 초등 수학 6학년 2학기에서 비례식 통해서 배우고 중등 수학 2학년 2학기 때 도형의 닮음 통해서 또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나선 형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존의 개념이 없으면 그 다음을 풀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학과 과학을 스토리텔링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하학에는 이런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부피는 어떻게 구하고, 복잡한 도형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겠죠? 히포크라테스가 뭐야? 그죠? 누구야?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이제 수학자에 대한 소개도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그 당시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묻자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유클리드의 원론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20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수학 참고서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말고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다 언급해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죠? 우리 프로즌 보면 보잖아요. 눈의 결정체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부만 보아도 전체 모양을 알 수 있는 자기 닮음성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뭐 산도, 해안도, 선도, 구름도, 번개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 닮음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감춰진 프랙탈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프랙탈의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프랙탈이 뭔지. 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보면서 그 별들의 모임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프랙탈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프랙탈이 뭔지 만델브로트가 누구인지 조차 몰랐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라이프니츠가 들려주는 기수법 이야기를 통해서 기수법이 뭐야? 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학을 배워야 재밌지 않을까요? 네. 연산 엄청 풀고 막 문제집 막 100점 맞았냐 하나 틀렸냐 이거 가지고 운운하는 것보다 이런 게 있대. 네.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하는 거죠. 제가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저희 아이가 좀 뭐랄까 유전이라던가 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하면서 그거랑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아이랑 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저는 그 노아의 종말을 보고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미국에는 어떤 기업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 국내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거를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꼭 내가 그 유전학을 전공해서 그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조차 모르면 투자조차 못하는데 가망이 있다 없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라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랑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한 기업도 실제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아이랑 대화를 나누겠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런 거를 별로 관심을 안 가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였죠. 너가 꼭 유전자 쪽으로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할 만한 그런 안목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넌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보고 그냥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한 해 만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미래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배우는 거지. 유전학을 뭐 전공하고 생물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기본 지식을 쌓는 개념으로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좀 나름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 독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티븐 호킹스가 들려주는 빅뱅 우주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거고, 태양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겠죠. 이렇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칸토가 들려주는 무한 이야기를 볼 수도 있고, 실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벡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행렬, 당연히 무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유리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모든 게 이어져 있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라부아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자기주도 학습 질문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가 그냥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보여드리는 건데 수학자 자기주도 학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수로 나눠져 있어요. 수학자가 과학자보다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아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자 소개를 아까 그 책 통해서는 뭐 나는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스토리텔링으로 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인사이클로피디아처럼 팩트 위주로 이제 수학자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걸음마 개념이 있고,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걷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뛰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날기 문제. 너무 단계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날기 문제. 그러면서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런 이런 기호에 친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조금 좀 친숙해진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구나. 옛날에는 네모세모 동그라미였는데 이렇게 표기할 수 있구나를 좀 먼저 좀 접하면 중학교 가서도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수와 배수 이야기. 페르마. 아이가 이 책을 데리고 왔을 때 좀 대화하는 수준이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막 수학자나 과학자 이름 막 자꾸 대면서 누가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막 되게 척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되게 귀엽다. 너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네,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랑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아까 맨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에 대해서 읽고 정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해안선의 길이를 재어볼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페르마가 들려주는 약수와 배수 이야기, 그래서 삼각수 이야기. 피타고라스는 도형을 점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수학에 관련지어 생각하는 현상수래요. 삼각수란 형상수 중 가장 간단한 것으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삼각수와 같게 사각수는 제곱수씩 커진대요. 삼각수와 이웃하는 삼각수를 더하면 사각수가 되고 삼각수, 사각수에 이어 오각수, 육각수 등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다각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수와 우회수에 대한 정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소수 이야기, 뭐 소인수 분해, 생활 속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대요. 갑을병전 무기경신임계가 있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60이래요. 그래서 갑자연 60년마다 돌아오. X와 Y의 공약수는 X와 Y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직 안 했는데 방학 동안에 하자고 좀 권유를 했어요.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들려주는 기수법 이야기라고 합니다. 펜도 막 알록달록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기수법의 시작. 네. 기수법의 시작은 묶어서 색이래요. 그리고 고대의 숫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0의 발명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라이프니츠와 이진법. 라이프니츠 이름엔 업적 외우기. 라이프 니츠, 라이프 니즈, 라이프 우리가 세상에 needs 필요한 것을 만듦. 라이프 니츠 이름을 외우는 이런 또 얘기가 책 안에 있었었나 봐요. 웃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라 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드려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네, 어떻게 정리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좀 아이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좀 한 번쯤 보면 이거 조금 멋있네요. 이거 조금 괜찮다. 그쵸? 이거 좀 되게 멋있는데요? 네. 어떤 책이냐면 피보나치가 들려주는 피보나치 수열 이야기래요. 아, 피보나치.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맞아. 여왕벌. 그쵸. 이런 거 저도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라서 이제 저희는 시작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좀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영상 통해서 이 책 안의 내용 소개해드리고 제가 왜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연계도서로 2개를 가져가니까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뭐 도서관 찬스 이용하셔도 되시는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 게 되게 좋더라. 어떤 책을 보다 보면 또 연계해서 다른 책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는 좀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학습을 할 때 좀 관심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좀 뒤늦게 깨달아서 저희는 좀 데리고 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꼭 소장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이가 좀 아쉬워할 때가 많았어서 결국은 데리고 오게 됐던 거예요. 오늘 영상 또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시리즈 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타임스탬프 통해서 그 타임라인을 기재해 놓을게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 그런 내용들을 좀 점프해서 다시 보시기를 하셔도 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아래 그 설명란에 타임스탬프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소개해 드려 봤어요. 모두 겨울방학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